와이프가 좀 집안일이나 애 돌보는 일이나 이 뒷정리를 안 해요. 아. 화장실 청소는 한 달에 한 달. 한 달? 아. 그냥 막 쌓아놓고 뭐야? 쌓아놓고 오. 오. 그냥 막 쌓아놓고 오. 어지럽혀진 채로 막 오. 쌓아놓고 그냥 애들이랑 놀다가 그냥 자버리니까 시끄러워질까봐 그냥 제가 다 처리를 하죠. 요즘에는 뭐 남자들이 다 한다. 일종의 역차별이에요. 애들이 배울까봐 겁나기도 하고요. 지금 큰애는 엄마랑 100% 따라하고 있어요. 10년이 넘게 요거를 이제 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.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두 분을 그냥 뵙기에는 그냥 겉으로 볼 땐 잘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잘 모르겠는데 진짜. 제가 이제 상황을 듣고선 전 굉장히 심각하게 봤거든요. 네.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좀 몇 년 정도 되셨어요? 올해 13년 차 들어갑니다. 네. 아, 13년 차. 아까 저희가 사진을 두 장을 봤는데 이게 지금 최근 상태인 걸까요? 한 3주 전 정도 된 사진이고요. 아까 사진처럼 이제 우선은 몰아놓고 생활을 하는 거죠. 그래 놓고 주말에 이제 아,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날 때. 그때 아, 그래요? 하는구나. 청소 중에서는 이제 화장실 청소가 이게 손이 또 은근히 많이 가요. 그거 진짜. 네. 아내분께서는 네네. 그럼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잘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. 한 달에 한 번. 네, 근데 이제 변기는 좀 오염도가 심했을 때는 제가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거의 하는 편입니다. 화장실 청소. 네. 요리 같은 거는 그래도 아내분이 좀 잘 하시나요? 좀 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고 해요. 배달 음식을. 배달 음식을. 네. 그럼 식사하고 나서 치우는 것도 배달 음식 같은 거 치우는 게 또 엄청 쓰레기거든요. 그런 그렇지. 것들은 바로 치우시나요? 옛날에는 막 서로 미루고 그랬는데 많이 서로 힘들면은 제가 좀 양보를 하고 치우고 자고 그렇습니다. 예. 아내분은 좀 잘 안 하시고. 예, 아니 핸드폰을 보거나 조금 밀어놓고 좀 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집 청소도 대부분 남편이 하고 그다음 음식은 주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어쨌든 남편이 거의 다 하네요. 그러네요. 남편이 거의 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. 네. 네. 우리 집 쓰레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쌓였어요?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래요?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는 1차적으로 다 정리해 놨는데 한꺼번에 2명이 와다 보니까 2배로 다 모든 상품들이 다 2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6개월, 7개월 후에 셋째가 또 생겨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쌍둥이랑 셋째는 1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. 이 집에 지금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? 13살 2명 하고요. 13살, 13살, 11살, 11살, 7살, 7살, 3살. 3살. 오케이.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진짜 뭔가 나는 아내분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신랑 같은 경우는 약간 밖에서 뭘 갖고 와요.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종교가 성당 천주교이다 보니까 네. 성당에서 주보 같은 거를 한 장만 갖고 와도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홍보처럼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루 이거를 조금씩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쌓였던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면지도 저도 반 이상은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 얘기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이렇게 차들어가는 건 남편이 가져오는 것들이다. 나는 오히려 이걸 버리고 있다. 이 말씀일까요? 근데 거의 한 90% 이상은 진짜 신랑이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진짜요? 이걸 말씀드릴 거는 네.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네. 특히 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이는 즉시로 그냥
해버리거든요. 아, 그러니까. 네, 저는 신랑이랑 살면서 변기 청소 본 적을 못 봤어요. 아. 네. 야, 네. 이게 아이들을 학교 어린이집을 제가 다 데려다 주고 네. 4시 반, 5시까지 일을 하다 집에 와요. 네. 와서 애들 저녁 챙겨주고 다시 야간 일을 1월 말까지 하러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예요, 1월 말까지. 네. 아마 그 시간 활용해서 조금 했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, 제 아. 생각에는. 아마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, 저보다. 근데 집에 와도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. 보세요. 참 이상하네. 왜 두 분의 진술이 다르죠? 남편은 내가 일을 하고 오면 이 여인이 누워있다가 휴대폰 하다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.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. 난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내가 다시 투잡을 뛰러 나간다. 집에 더 오랜 시간을 있는 남편이 오히려 뭔가를 하는 것 같진 않다. 그러니까. 누구 말이 진짜예요? 아내는 계속 투잡을 뛰고 있죠. 남편은 일을 하고 있나요? 잠깐 쉬고 있어. 잠깐 쉬고 네. 있어요. 그 사진을 볼 때는 이 엄마가 그냥 놔버린 게 아닌가. 턱 하고 떨어지듯 어떤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닌가.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던데요. 반은 포기한 상태였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오남매가 엄마 껌딱지들이거든요. 아빠한테는 절대 안 가요. 아빠한테 왜 안 가요? 아빠가 일단 톤 자체가 높고 톤이 높고. 무섭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랑 있는 게 싫고 엄마랑만 얘기하고 싶고 아빠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혹시 아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? 네. 좀 톤이 높아요. 톤이 높아요. 네. 톤만 높아요. 욕도 해요.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욕도 하고 폭력까지 쓴 적도 있었어요. 폭력을요? 네.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냥 손으로 손찌검을 하는 거죠. 손찌검 네. 한 번 툭 이렇게요? 네, 머리를 이제 가격한 거죠. 머리를요? 네. 머리를 그건 머리를 한 번 툭 친 게 아니죠? 좀 그게 좀 많이 강력했었죠. 그렇게 딱 한 번 있었어요? 2-3번 있었던 것 같아요. 두세 번이 맞아요? 네, 2-3번이 마지막 음. 했었던. 네, 2-3번이 마지막 했었던. 처음 있었던 폭력은 언제였어요? 23년도요. 23년도? 네. 그러면 저희가 한 3년 전 정도 되네요? 네, 3년 전. 그럼 그 전에는 폭행이 전혀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런데 왜 그때는 폭력이 발생했을까요? 난 그때도 똑같이 집안 문제, 집안 청소 때문에 좀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, 그때부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남편이 저는 꽤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욕설도 많이 할 거고요. 공격성도 상당히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. 폭력이 있으셨고 좀 네.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는데 네네.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혼을 고려하잖아요. 맞아요. 왜 이혼을 고려 안 하셨어요?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. 못한 거죠.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. 폭력이 2번, 3번 정도 있었다. 정말이에요? 예, 그래요? 예, 2번, 3번 있었고요. 아내의 문장 완성 검사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꽉 차 있거든요.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이다.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폭력이다.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건 가정폭력이고요.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의 두려움은 남편이에요.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빼곡하게 있거든요. 이 폭력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?
청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 아내를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. 제가 볼 땐 이 아내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도 되는 것 같아요. 너 이렇게 청소를 안 해?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야. 너 여자잖아. 안쪽 사람 아니야. 그럼 어떻게 애 보고 집안일 하고 이건 네 일이잖아. 그죠? 그리고 이 육아와 청소를 아내가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비난하고 그리고 누르고 그리고 나서 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여성이 처벌을 받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할 것 같잖아요. 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이 남편 충동성이 100이에요. 이 정도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정말 기적적일 정도예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. 이 남편은 자기 초월 점수가 100점이에요. 자기 초월 점수가 100점이라는 건 남편은 어쩌면 도망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. 종교를 통해서. 그죠?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아내의 그 검사 결과를 좀 보면 아내의 검사 결과는 참혹할 정도예요. 아내는 위험에 대한 이 불안이 95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아내의 인내력이 4점이에요. 아유. 4점. 아내는 인내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. 방전이에요. 방전됐을 방전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완전 방전이어서. 거기다가 아내가 자율성이 0점이에요. 자율성이 0점이라는 건 아내는 자기 안쪽의 내부가 완전히 붕괴됐어요.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. 그냥 살아. 아내는 집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요. 집에서는 좀비같이 산단 말이에요. 이 여자는 좀비예요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. 원래 이 사람은 좀비가 아니거든요. 원래 활달한 사람이에요. 아내 아무것도 안 하죠. 네. 왜 안 하는 줄 아세요? 움직이는 순간 문제가 생기거든. 내가 의지를 갖는 순간 뭔가 잘 되지 않아. 저는 이 집이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매우.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릴게요. 우리 집에 남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단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. 아이들이 행복할 것 네. 같아요. 본인은 어때요? 저도 많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남편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전 이 여자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. 3개월만 좀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남편이 따로. 좀 아내의 불안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고요. 대신 그 3개월 사이에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아빠잖아요. 네. 또 남편이잖아요. 네. 직장 구하세요. 알겠습니다. 직장 구하세요. 네. 하셔서 열심히 돈을 벌어 월급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장의 위치를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집 엉망진창이거든요. 이게 집에 청소가 안 된다는 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신 구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. 남편 없이 한번 정리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사이에 아이들이랑 좀 정리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정돈이 될 것 네. 같아요. 그리고 때리지 마요. 네. 아내를 한 번 더 때렸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면 제가 바로 신고합니다. 네. 바로 신고할 거예요. 네. 당신이 누군데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요? 멈춰요. 약속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같이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